네, 안녕하세요. 코난과 김태원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 중앙에 있는 이 앰프에 대해서 리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의 브랜드는 벨칸토예요. 저희가 벨칸토는 뭐 DAC도 리뷰를 했었고, 뭐 파워앰프도 리뷰를 했었고, 그렇죠. 여러 가지 했었었죠. 근데 오늘은 좀 상위 기기입니다. 그래도 예, 이 벨칸토라는 브랜드는 미국의 미네아폴리스에서 설립된 브랜드고요. 존 스트론저라는 좀 막강한 리더가 주재하는 브랜드입니다. 근데 이 브랜드가 국내에서는 좀 안 알려지다가 하이엔드 브랜드로 딱 인식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블랙 시리즈. 그렇죠. 예, 벨칸토 블랙 시리즈가 런칭되면서 스테레오파일 추천기기 뭐 이런 데 모두 오르고 전 세계 평단에서 엄청난 호평이 이어졌었죠. 그렇죠. 예. 저는 그 이제 수입사 소리샵 네. 시청실에서 처음 봤었을 때 네. 검은 표범을 보는 것 같았어요. 아, 네. 눈동자는 빨갛게 충혈이 되고 예. 흑표범. 예. 거기서 나오는 어떤 정갈하면서도 네. 파워풀하고 빠른 스피드의 그 앰프에서 어떤 네. 미래적인 예. 그런 앰프의 모습을 봤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전까지 사실 벨칸토가 여러 가지 시도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여러 가지 뭐 클래스 D 앰프도 만들었었고 그 이전 뭐 초창기 때는 사실 진공관 앰프도 만들었었고, 그렇죠. 예, 그러다가 이제 벨칸토 블랙에서 완전히 이제 피크를 찍었죠. 그때 나왔던 게 처음에 ASC1, 그다음에 그렇죠. MPS1 이게 보면은 일반적인 프리 파워가 아니라 그렇죠. 일단 ASC는 디지털 입력을 받아가지고 디지털 출력해내는 일종의 컨트롤러. 예, 그런 기능이었고, 그리고 이렇게 한 이유가 그 컨트롤러에서 출력을 이제 광출력을 하죠. 그렇죠. 예, 뭐 아날로그 이제 연결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제 음질적인 순도라든가 여러 가지 뭐 음질적 해악 이런 것들을 완전히 없애겠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DA 컨버전을 어디서 하느냐? 파워앰프의 DAC가 그렇죠. DA 컨버전을 파워앰프에서 하는 그렇죠. 예, 상당히 기형적인 그런 분리형 앰프를 개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블랙 시리즈의 엄청난 성공과 그 R&D 결과를 통해서 그 DNA를 그렇죠. 하위 기기에 물려주죠. 그렇죠. 예. 새로운 라인업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트리클 다운 전략이죠. 네. 그래갖고 2018년에 블랙 EX 시리즈가 나온 맞아요. 거죠. 예. 블랙 EX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나온 게 네. 블랙 E1X라는 또 시리즈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블랙 EX에서 끝날 줄 알았어요. 저는 그렇죠. 사실. 거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근데 또 이거를 나왔습니다. 한 번 더. 네.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원가를 줄이는 거냐? 예. 일단 외관적으로는 그 통절사 알루미늄 셋이 예. 두 개 상위 모델은 그걸 유지를 했는데 네. 이 E1X는 거기서 이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3피스로 된 알루미늄으로 조립을 하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비용을 상당히 절감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블랙 E1X가 상위 기기 대비 어느 정도 성능을 내줄까 이번 시간에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일단은 전체적인 디자인은 아주 심플해요. 아주 심플하고 까만 검은 고양이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전면도 아주 그냥 심플합니다. 중앙에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해서 좌측에 헤드폰 출력단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이게 볼륨 노브 겸 메뉴를 세팅한다든가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다기능 그 휠이 있죠. 예, 네. 다기능 노브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으로 가면은 뭐 여러 가지 입력단이 있어요. 일단은 이런 기기들은 디지털 입력단이 우선이에요. 그렇죠. 아날로그보다. 일종의 스트리밍 앰프죠. 그렇죠. 예, 네트워크 플레이어도 되고, 그 다음에 DAC로도 작동을 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증폭해가지고 스피커와 바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스트리밍 앰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력단은 USB, B 타입 그리고 A 타입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예, PC와 직결도 가능하고 외부 스트리밍 기기와 연결도 되고, 그 다음에 이더넷 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그냥 랜 케이블만 꼽으면 그렇죠. 예, 바로 여러 가지 뭐 스트리밍 서비스라든가 이런 거 다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광, 동축, 그다음에 AS, EBU 뭐 이런 입력들 다 있고요. 다 네. 기능하고요. USB 입력은 PCM은 24비트 384kHz까지 대응하고 DSD 128까지 대응하고 그 나머지 입력단에서는 24192 PCM, 그렇죠. 뭐 DSD 64까지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뭐 아날로그 입력단이 3개가 있는데 2개는 이제 라인 레벨 입력, RCA 그렇죠. 입력이고 하나는 포노단이에요. 죠 예. 예, 김편님 포노단 어떤 설계인가요?
그러니까 일단 아날로그 신호든 MC 그 포너 신호든 네. 다 아날로그 신호는 일단 안에서 ADC 칩으로 그렇죠. 디지털 신호를 컨버팅 된 다음에 이제 뭐 EQ를 하든지 뭐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과정을 거치는데 얘가 그러니까 명색만 포너다를 갖춘 게 아니더라고요. 좀 보니까 아우, 잘 건드릴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네. MM 같은 경우는 통상 이제 그 임피던스는 47kΩ로 이제 고정이 됐는데 네. MC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 옵션이 있더라고요. 아, 50옴, 100옴, 500옴, 1kΩ에 네. 맞춰서 이제 부하 임피던스 그렇게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응하는 이제 그 카트리지 출력을 보니까 네. MM은 2.5mV에서 5mV까지 예. 그리고 MC는 0.25mV에서 0.5mV까지 네. 거기서 대응을 하고 이에 맞춰서 그 개인 값도 네 가지를 마련했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맞아요. MM은 40dB하고 46dB 네. 그리고 MC는 60dB에서 66dB. 네. 그건 이제 MC 카트리지 출력에 맞춰서 그렇게 이제 세팅을 하는 걸 보면 얘네가 정말 작정하고 네. 포노단 입력, 그러니까 LP 플레이도 염두에 둔 네트워크 앰프. 네. 참 이 조합이 되게 신선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다양한 이 스트리밍 앰프면서 또 아날로그에도 대응을 하는. 그렇죠. 네, 물론 이제 내부에서 들어가면 다 디지털 신호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풀 아날로그 그런 사운드를 즐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좀 제대로 된 포노 앰프가 내장이 돼 있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상당히 예, 좋은 그런 기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사실 내부 뚜껑을 좀 따고 보면 좋은데 사실 그 내부에 상당히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상당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들이 많아요. 일단은 모든 입력이 이제 내부에 인입이 되면은 AM, IP 이 프로세서를 거치게 됩니다. 디지털 입력단은 뭐 USB 같은 경우 뭐 엑스모스 뭐 이런 입력이라든 트랜시버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뭐 아날로그 입력은 아까 김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모두 이제 ADC를 통해서 이제 디지털 입력으로 바뀌고 이제 그렇죠. 모든 입력단 처리를 하는 곳이죠. 그렇죠. 그 AM, IP. 그렇죠. 예. 거기서 이제 뭐 업샘플링도 다 되는 거고. 그렇죠. 필터도 달려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어차피 그 이더넷에서 이제 정보를 가져오니까 네. 그 클럭 신호도 이제 또 그렇죠. 조정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입력과 관련된 모든 걸 총괄하는 프로세서다. 네. 그래갖고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은 총 6개 프로세서가 맞아요. 그 AM, IP, 아미프 그 프로세서가 장착이 돼 있다는데, 그러니까 총 사령탑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미프야말로 지금 블랙 시리즈, 그다음에 블랙 EX 시리즈서부터 트리클 다운된 어떤 상징적인 기술이죠. 그렇죠. 저는 거기에서 가장 좀 핵심적인 게 고 입력단부터 이제 벨칸토의 독보적인 그 마스터 클럭의 영향권 아래 이제 놓이게 된다. 그렇죠. 예. 그게 좀 핵심적이지 않나, 음질적으로는. 예.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HDR 코어가 나오죠. 그렇죠. 예. 이제 앰프 증폭단으로 넘기기 위한 아날로그 컨버팅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DSP도 건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디지털 아날로그 컨버팅도 해야 되고, 그게 이제 지금 코나님이 말씀하신 HDR 네. 2 대기 되는 거죠. 하이 다이나믹 레졸루션. 네. 그다음에 세컨드 할 때 2 대기 되는 거죠. 네. 그래갖고 핵심은 버브라운의 PCM1792 칩을 써갖고 네. 여기서 얘네가 자기네가 할 수 있는 거는 전부 다 집적을 시켜갖고 여기서 또 다시 리클러킹 해갖고 네. 최대한 지터도 줄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틸트나 그다음에 포너 EQ 이런 것도 다 이 DSP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어떤 얘의 어떤 최대 장점인 해상력을 예. 여기서 확보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증폭단으로 넘어가면은 이게 뭐 상위 기기들이 쓰는 하이펙스 엔코어. 그렇죠. 엔코어는 다른 메이커들도 요즘에 정말 많이 쓰잖아요. 많이 쓰죠. 많이 쓰기는 하는데 하이펙스와 벨칸토는 제가 보면은 해외 자료나 이런 거 찾아보니까 자기들끼리 상당히 오랫동안 그 연구를 해가지고 최적화시킨 이들만의 좀 특주 버전이라고 그래요. 예. 그렇죠. 그리고 같은 엔코어 모듈이라고 해도 그 앞단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렇죠. 어떤 신호를 주느냐에 따라서 또 소리가 달라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앞단에는 아까 말씀드린 아미프 프로세서하고 HDR2 덱이 있고 DSP가 있고 네. 여기서 거친 신호가 이 엔코어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자주 리뷰를 했던 NAD의 뭐 엔코어라든지 네. 아니면 뭐 몰라의 그 엔코어 사운드하고는 완전 결이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
그 차이를 느끼는 것도 이 네. 오디오를 하는 또 즐거움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제품은 사실 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기능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스트리밍 앰프로서의 그 활용도가 상당히 크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UPnP, DLNA 이런 거 지원하고요. 당연히 이제 벨칸토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리모트 앱이 있습니다. SEEK, 네. 시크 그 리모트 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뭐 스트리밍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로 다 진입해가지고 여러 가지 음악을 또 즐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룬도 대응을 합니다. 그렇죠. 룬. 저희는 룬으로 많이 들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룬코어가 지금 이 시청실에 있는 상황이니까 예. 웬만하면 룬으로 이용을 하죠. 예. 그리고 또 룬이 이제 조금 어느 날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잘 안 붙고 그럴 때. 아, 예. 그럴 때 그냥 UPnP 그 저희 프로토콜 이용을 하면 네.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운영하면서 상당히 유용하게 쓸만한 좀 그 기능이 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EQ인데요. 하나는 틸트 기능입니다. 틸트. 만약에 저역에서 고역까지 이 정도 대역폭이 있다 그러면 중간에 775Hz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이렇게 고역과 저역을 이렇게 시소처럼 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상단으로 5단계, 뭐 0.6dB씩 5단계, 그 다음에 밑으로 또 5단계, 0.6dB씩 5단계.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dB까지 고역과 저역의 이 균형을, 밸런스를 바꿀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요것도 실제 써보면은 상당히 좀 유용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베이스 EQ가 또 따로 있어요. 그렇죠. 저역만. 저역은 이제 100Hz, 이제 높은 저역, 하한, 그 밑에 대역에 대해서 이것도 똑같아요. 이제, 0.6dB씩 5단계, 위로 5단계, 밑으로 5단계.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3dB, 예, 그 폭 안에서 다양한 또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의 뭐 취향이나 아니면은 그 룸 특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또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앞에 이제 그 헤드폰을 아, 그렇죠. 이용을 해서 그 32옴 그 맞아요. 낮은 헤드폰까지 충분히 구동을 할 수가 있다. 네. 이 얘기는 뭐냐면은 헤드폰 출력단의 임피던스가 그만큼 낮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2옴이라는 낮은 헤드폰도 쉽게 네. 올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단품 헤드폰 앰프로도 이거를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네. 그렇게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올인원 스트리밍 앰프치고는 부가적인 기능들이 상당히 많아서 상당히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드네요. 소리가 가장 중요하겠죠. 음질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언제나처럼 3곡 정도 녹음을 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곡 들으실 텐데 여기에 주변 기기 사용한 거는 뭐 따로 없어요. 그렇죠. 그냥 이거 한 대로 모두 다 됩니다. 그냥 공유기에서 그냥 이더넷 케이블 끌어와서 그냥 연결했을 뿐이고, 연결하고, 예, 전원 스피커 케이블 연결하고. 꽂고, 예, 스피커 연결하고, 스피커는 PMC의 팩트 12 시그니처 이거를 사용을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곡 들어보시죠. Didn't even really wanna go, but if you get me out, you gotta show. There's so many bodies on the floor, so baby we should go and have some more. Are you down, did it down, did it down, did it down, down, down? Down, did it down, did it down, did it down, down, down? Everywhere I look are people's hands, thrown up in the air to help them dance. Come on, baby, catch me if you can. I know you don't have any other plans. Are you down, did it down, did it down, did it down, down, down? Down, did it down, did it down, did it down, down, down? Are you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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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 Are you 네, 처음 들으신 곡은 마리안 힐의 다운이라는 곡입니다. 저는 이 곡 딱 들어보고 정말 현대적인 사운드를 내주는구나. 음결도 상당히 매끄럽고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소리가 이 사방에서 그 에워싸는
그러니까 정말 입체적이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기존의 그런 뭐 아날로그 그냥 에비 클래스 뭐 진공관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듣다가 얘로 오면은 갑자기 영화가 그러니까 SF 영화로 바뀌는 것 같은 그렇죠. 예,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 앰프로 처음 첫 곡을 딱 들었을 때 예. 숲속에 딱 깊은 숲속에 들어갔을 때 삼지사방에서 그 피톤치드가 싹 나오는 느낌. 아, 네. 그러니까 이 지금 스피커 두 개로만 들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보통은 이제 이 앞쪽에서 이제 무대가 형성이 되고 예. 이쪽 전방에서 저를 향해서 이제 음이 쏟아지게 마련인데 네. 얘는 신기하게도 이 뒤쪽에서도 저를 아, 예. 푸근하게 네. 아주 그 고운 입자들의 음들이 저를 삼지사방 팔방에서 싹 이렇게 네. 스며드는 네. 그런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아까 그 말씀드린 HDR2덱 이거의 해상력은 정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정말 얘를 가장 대표하는 어떤 특징 하나를 꼽자면 저는 해상력으로 볼 것 같아요. 아, 네. 정말 대단한 해상력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쯤에서 좀 중저역 쪽이 어느 정도 힘과 드라이빙 능력과 뭐 해상도를 갖췄을까? 이 부분을 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시죠. He come flat up, he come growing up slow. He got do eyeball, he went holy raw. He got hair down to his knee. Got to be our joker, he just do what he please. He wear those shoes shine. He got dog jumper dog. He got monkey finger. He shoot Coca-Cola. He say, I know you and you know me. One thing I can tell you is you got to be free. Come together right now. Hold me. He got production, he got wars, yeah. 네, 두 번째 들으신 곡은 뮤지카 누다의 Come Together입니다. 이게 비틀즈의 곡인데 완전히 다른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보컬은 계속 그냥 막 스캣만 하고 이 베이스 소리가 장난 아니게 좀 내려가는데 여기에서 이 앰프의 어떤 저역 제어력 그리고 저역의 표정 저역의 어떤 해상도, 맑기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저역이 뭐 과장되거나 아니면 또 너무 왜소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 적당한 수준의 그리고 좀 더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약간은 슬림한데 대신 이제 텐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깊이도 엄청 깊게 내려가고요. 그리고 저역이 내려가면서 뭐 저역이 딜레이 된다든가 이런 것들 속도감은 상당히 좋고, 그리고 팽팽하면서 아주 맑은, 네. 약간 그런 저역. 굉장히 현대 하이엔드 지향 그런 사운드예요. 그렇죠. 예. 저는 이 곡에서 아까 코나님이 말씀하신 어떤 현대적인 그런 성향을 좀 발견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8옴에서 180W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은 출력은 아닌데 그렇죠. 이 출력으로 스피커를 제압하는 타입이 아니라 낮은 출력 임피던스와 빠른 스피드로 스피커를 예리하게 예각으로 딱 공격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 저역의 그 탱글함이 정말 무슨 트램폴린에서 통통 튀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단단하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이 뭐라 그럴까 식감으로 말하면 정말 그 탱글탱글한 맛 그게 이제 딱 느껴지는 게 와, 확실히 얘는 이 지향하는 바가 이쪽이구나. 그러니까 이 원을 생각하면 그 앵코아도 있을 거고 HDR 그 2덱 그것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클러킹 처리를 되게 잘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아주 정교하게 그러면서도 그 엔과의 어떤 낮은 출력 임피던스와 SMPS의 어떤 빠른 전원 공급으로 얘가 최대 피크 전류가 18A잖아요. 얘 덩치, 얘 출력을 보면 상당히 높은 그 전류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팩트 12 시그니처 스피커를
이게 지금 보기에는 그래도 3웨이 스피커잖아요. 그리고 예. 미드레인지가 따로 독립이 돼 있는데 네. 이거는 완전 제압해서 네. 아주 탱글탱글한 저역이 나온 네. 것 같습니다. 거의 김 회장님이 일본 다녀오시면서 사시미 많이 드셨나요? 한 번밖에 안 먹었습니다. 사시미를 이렇게 여미는 듯한 네. 그런 저역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곡인데요. 세 번째 곡은 대부분 저희가 좀 대편성을 많이 듣는데 이번에는 헤비메탈을 준비를 했습니다. 스래시 메탈 곡 한 곡 들어보시죠. You take a mortal man and put him in control. Watch him become a god. Watch people's heads roll. Just like a mighty biker and rascal on the streets, you dance like a marionette, swaying to the symphony of destruction. Acting like a robot. Its metal brain corrodes. 네, 마지막 들으신 곡은 메가데스의 심포니 오브 디스트럭션, 파괴의 심포니. 저는 이 곡 들어보면서 오히려 이 뭐 헤비메탈 이런 곡들은 그러니까 사실 다이내믹 레인지 폭은 상당히 좁잖아요. 좁죠. 네. 좁고 그리고 이게 음폭 자체도 이 곡 같은 경우는 좀 좁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한 유사한 대역, 좁은 그 대역 안에서 그리고 강도, 그러니까 소리의 강도, 다이내믹스도 좀 좁은 편. 그러니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소리들이 이렇게 다 나오거든요. 근데 그 소리들이 굉장히 분해돼서 잘 들려요. 네. 예. 특히나 그 드럼에 뭐 하이의 심벌 있잖아요. 하이의 심벌이 이 앰프로 매칭해서 들어보니까 전에 안 들리던 걸 하이의 심벌이 굉장히 세밀하게 막 다 들리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막 광폭한 그 막 드럼과 기타와 막 보컬 사이에서 그 아주 작은 그 고역의 그 심벌 소리가 잘 들리는 게 해상력이 정말 뛰어나구나 이런 거를 저는 이 스래시 메탈 곡에서 느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첫 곡서부터 느낀 건데 이 지금 벨칸토 E1X 인티그레이티드 인티앰프의 가장 첫 번째 덕목은 그 해상력인 것 같아요. 그 HDR2 덱이 지금 앞장서서 이끄는 그 해상력이 가장 돋보인 것 같고, 그리고 이 곡에서는 어차피 메탈 곡이니까 어떤 뭐랄까 파워라든지 그러니까 슬램한 맛이 느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게 지금 엔콰가 단단히 제 몫을 한 것 같아요. 완전 이렇게 부여잡고 흔드는. 그렇죠. 네, 그리고 되게 빠르게. 되게 빠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빠르고 강력하게. 이 얇은, 그리고 이게 제 기억에는 6.8kg밖에 안 되는 그런 정말 이 슬림한,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서 한 대로 모든 걸 다 하는 네트워크 앰프잖아요. 그런데도 이 메가데스 곡을 완전 부여잡고서 스피커를 추락펴락한 거 보면 정말 엔콰도 대단한 것 같고 벨칸토 E1X도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3곡 들어보면서 전체적인 그 퍼포먼스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김 PD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벨칸토의 기기들 여러 가지 다 이렇게 좀 테스트도 해보고 리뷰도 해봤잖아요. 근데 정말 그 상위 기기, 블랙 시리즈의 상위 기기들의 성능을 굉장히 많이 물려받지 않았나. 그렇죠. 셰시 외에는 여러 가지 것들을 정말 많이 물려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블랙 시리즈나 이제 블랙 EX 시리즈를 쓰던 기존 유저들 입장에서는 좀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자기는 이렇게 비싸게 샀는데 블랙 시리즈에 비하면 3분의 1 가격이고 블랙 EX 시리즈에 비하면 반값밖에 안 되는 걸로도 체감상으로는 약간밖에 차이 안 나는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주니까 좀 화가 날 만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제품 처음에 이제 리뷰를 하면서 텍스트 글로 리뷰를 하면서 너무 괜찮아가지고 리뷰를 이제 2편으로
예, 작성한 기억이 나요. 근데 간만에 또 다시 들어보니까 그때 왜 그랬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 가격대에 그 구할 수 있는 그 올인원 스트리밍 앰프 중에서는 정말 탑 클래스가 아닐까. 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처음에 2015년에 그 블랙 시리즈가 처음 나왔을 때 가격대가 상당히 높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좀 약간 넘사벽 아니면은 심포도 취급을 했었는데 예. 블랙 EX를 거쳐서 지금 E1X가 딱 되면서 예. 이제 이 가격대가 좀 약간 손을 뻗치면 그렇죠. 닿을 수 있는 가격대가 됐잖아요. 이게 이제 1,000만 원 초반이 됐으니까 네. 1,100만 원이 지금 안 되잖아요. 네. 그러는데 여기서 이게 지금 네트워크 앰프 예. 그리고 엔드코어 이런 걸 생각을 하면은 충분히 손에 닿을 어떻게 보면 벨칸토의 어떤 가성비 인티 앰프가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벨칸토의 E1X 이 가격대의 스트리밍 앰프 중에서는 저희가 강력 추천할 만한 앰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또 재밌는 이야기로 다음의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코난과 김태현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